안녕하세요, 여러분.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무의식 속의 내 모습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뭐 헤어져 계시든 아니면 계속 만나고 계시든 이분은 여러분의 연인이 맞아요. 일단 여러분이 그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봤을 때 지금 투컵이 나오고 에이스컵, 여황제 카드가 나와요. 소통을 하면서 마음이 더 커지고 여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 더 다채로워지고 다양해지는 것,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이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남녀의 대화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소통 자체가 이분으로 하여금 감정의 풍요와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했다. 가질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면 뭔가 자신의 세계가 확장되고 자신의 세계가 더 풍성해지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세상은 흑백 TV 같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세상이 칼라 TV가 됐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여러분과 있을 때 이분이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퀸 완즈의 6 소드의 5 컵이 나와요. 이 퀸 완즈는 오지랖의 끝판왕인데 진짜 온갖 것에 다 참견을 하고 관여를 하는 여왕에 대한 카드예요. 근데 지금 저한테 보여지기는 이분이 아마 전에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피를 하는 분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한 필요를 느끼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회피해버리고 결국에는 그냥 그 관계가 그렇게 회피한 채로 그냥 뭐 잠수이별 아닌 잠수이별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에 막 헤어진 사람들이 다 막 자기가 잠수 타가지고 잠수이별을 했던 그런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5 컵스에 나오는 이 사람이 총 5개의 컵을 갖고 있는데 그 중 2개는 온전히 있고 3개가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이분이 이러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냥 이 컵이 하나만 쓰러졌어도 이분은 그냥 회피하고 떠나버렸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쓰러진 3개의 컵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뭔가 관계가 망가지거나 틀어지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것이 이 사람한테는 이전에는 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는 나는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냉소적인 사람이야.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 그냥 덮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서는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문제의 상황이나 여러분과의 어떤 사소한 트러블이나 뭐 그런 게 생겼을 때 자기가 발빠르게 대처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포기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되게 힘들게 버텨왔던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회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건 자기가 되게 끝까지 버텨왔던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 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그 일을 다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버텨서 거의 다 이뤄왔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고 자기가 막 그렇게 힘들게 버텼던 일이 끝나고 자기가 이제 새롭게 다시 레벨업해서 시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요. 여러분과의 관계 때문에. 이 텐소드는 이 사람이 이 10개의 칼을 한 번에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맞은 게 아니라 천천히 이 전부터 하나씩 이분의 몸에 꽂힌 거예요. 이분은 9개의 칼이 자기 몸에 꽂힐 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칼을 더 맞고 쓰러져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웨이트 덱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끝나고 저 해가 다시 비춰오르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 버텼던 일, 힘들게 완성했던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드디어 이제 딱 레벨업 돼서 딱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어떤 현실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일이 새롭게 시작될 기회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이 포기했다. 이 일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선택한 거겠죠?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때 이분이 원하는 방향, 교황 카드가 나오고 행맨이 나오고 킹 소드가 나와요. 기다리는 대로 얻을 것이다. 생각한 대로 얻을 것이다. 이 킹 소드는 대학의 왕이에요. 모든 걸 다 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자기가 막 나서서 막 지혜를 베풀지 않아요. 이 퀸 완제처럼 막 자기가 막 여기저기 참견을 하면서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훈수를 두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물으면 그때서야 지혜를 주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황도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교황을 찾아와서 뭐 기도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답을 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황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진행되던 방향으로 진행된다.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계속 만난다면 남녀가 계속 만나면 결국에는 결혼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이분은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계속 만난다면 우리의 끝은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생각하는 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교황 자체도 결혼을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계속 만난다는 것은 그냥 삶의 이치와 진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냥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킹펜타가 나오고 투컵이 나오고 퀸 완즈가 나와요. 이 퀸 완즈가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퀸 완즈가 나오잖아요. 이분의 어떤 관계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삶에 여러분이 끼친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외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보살피거나 케어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왜냐면 이 킹펜타는 웨이트 계열 카드에서는 유일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왕이에요. 이 왕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다 가졌어. 그래서 막 더 자기가 뭐 현실적으로 더 이루거나 뭐 더 갖고 싶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눈도 감고 고개도 딱 돌리고 있어요. 아, 나는 니들이 하는 일엔 관심이 없어. 나는 속세하고는 더 이상 연관되고 싶지 않아. 하는 왕이거든요.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냥 포기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타인과 소통하던 것, 그리고 이렇게 타인을 돌보던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외면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전에 그렇게 냉소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을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 아닌 누군가와는 소통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과 헤어지면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뭔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킹펜타가 막 고개를 돌려버리고 눈을 감고 있고 이거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이 이 사람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 되겠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과의 미래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풀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템퍼런스랑 타워 카드가 나와요. 이분이 되게 조금 어린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받은 뭐 영향력이나 뭐 여러분이 이분에게 끼친 어떤 이분의 삶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봤을 때 뭔가 이분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이 이분한테 깨닫게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 이분이 되게 어리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뭐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도 조금 애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한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한테 왔던 현실적인 기회를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뭔가 이 사람의 앞길을 막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지 않든 유지되고 있는 관계. 이게 만나고 있지 않더라도 두 분이 지금 서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갑자기 바뀌기를 원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우리의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바뀌길 원해. 그리고 새로 시작됐으면 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적인 기회를 포기했던 게 이게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기보다는 이것으로 비롯돼서 뭔가가 더 쌓이고 해서 지금 뭔가 이슈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이 포기한 이 일 있잖아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포기한 일. 이 일을 다시 되게 만들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은 뭔가 이분이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면 이분과의 관계가 지금의 상황에서 발전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계속 이 상태인 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니 이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지금 우리의 관계가 한번 크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흡사 천재지변과 또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관계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분과의 미래 휠 오브 포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타개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의 템퍼런스 같은 이러한 이게 서로 지금 잠수를 타고 있는 거든 소통을 하고 있지 않든 지금 냉정기의 상황이든 말은 하고 있는데 뭐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든 이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가 바뀌면 우리의 상황이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타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야.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나인 소드고 나인 완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를 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황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럽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거든요. 의식적으로는 스트레스 받고 무의식적으로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놓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 잡고 있기도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과의 관계가 여러분한테는 흡사 뜨거운 감자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이분을 원하지만 마냥 원하기에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럽다. 지금 여러분은 이분과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이게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황제가 나와요. 그리고 페이지 소드랑 텐 완즈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되게 이분을 몰아붙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되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되게 조금 남성적이고 좀 야성적이고 밀어붙이는 타입이다. 약간 불도저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좀 말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흡사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보다 조금 어리고 진짜 나이가 어리거나 뭐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그러한 분이신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을 이렇게 황제라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 황제를 자기가 만나려니 자기가 너무 힘에 부쳐요. 자기가 이런 페이지 소드 같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만나는 게 나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거를 다 해도 여러분의 어떤 니즈를 이분이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그냥 나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황제처럼 다 가지고 다 이룬 사람인데 자기가 뭐 하다못해 뭐 여러분 뭐 무슨 기념일이나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선물을 사도 그게 자기는 되게 힘들게 번 돈으로 막 뭘 살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딱 고른 선물인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여러분 성에 찰 것 같지가 않은 거지. 자기가 그냥 지레 짐작했을 때.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뭐 연인한테 선물을 할 때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도 고민이지만 얼마짜리를 사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 고민을 되게 많이 듣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갖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갑이 필요한 것 같아. 이 사람 지갑이 막 많이 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 지갑을 사주고 싶은데 얼마짜리 지갑을 사야 될지가 자기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떤 브랜드를 사야 될지 얼마짜리 지갑을 사야 될지. 근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진짜 그러한 질문이나 뭐 그러한 의문을 갖고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내가 10,000원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지갑이랑 뭐 100만 원짜리 지갑이 있다 쳐. 내가 10,000원짜리 지갑을 사주는 게 나한테는 되게 그게 현실적인 내 기준이야. 근데 나는 10,000원짜리 지갑을 사서 주는 게 뭐 10,000원짜리나 100만 원짜리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뭐 소재나 이런 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게 뭔가 내가 10,000원짜리를 주면 조금 짜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10,000원짜리 지갑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10,000원어치인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내가 100만 원짜리 지갑을 준들 그럼 내 마음이 100만 원짜리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아닌데 근데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지갑을 줬어. 근데 이 10,000원짜리 지갑을 어떻게 갖고 다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안 만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딱 걸러지는 게 완전히 땡큐한 상황인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을 생각하면 자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리미트가 있는데 항상 자기가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심적인 부담을 느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황제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보인 건데 이 템퍼런스 카드가 14번 카드예요. 그리고 이 타워 카드는 16번 카드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카드를 수비학적으로 보면 14번 카드랑 16번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이랑 4를 더하면 5고 1이랑 6을 더하면 7이잖아요. 근데 이 교황이 5번 카드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했을 때를 뽑은 카드잖아. 여러분은 이런 교황의 상황 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 이 상황으로 새롭게 나아갔으면 해요. 이 16번은 수비학적으로 보면 1하고 6을 더하면 7이란 말이에요. 7은 체리엇 카드거든요. 전차 카드. 이 교황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요. 새롭게. 이 사람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분이 여러분과 꿈꾸는 미래의 방향으로 여러분도 새롭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뭐냐? 데스 카드가 나오고 킹컵이랑 또 여황제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를 봤을 때 지금 투컵이랑 에이스 컵이랑 여황제 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여유와 풍요를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동등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황제는 아니어도 내가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자신한테 느끼게 해준 풍요에 보답을 하고 싶다. 근데 그러한 것조차 이분한테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분한테 요구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없으니 감정적인 것이라도 내가 너한테 큰 걸 바라지 않는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너한테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고 뭘 해줄 수 없는지는 현실적으로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 감정적으로 내가 계속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한테 이러한 킹컵과 같은 어떤 모습을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주는 이런 소통으로 인한 이런 풍요, 이런 여유로움, 이것을 나도 너로 하여금 느끼고 싶다. 이러한 요구를 여러분이 이분한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다. 그리고 아마 이분이 여러분한테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라고 약속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한테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막 시작했잖아. 이렇게 소통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흑백 TV 같았던 내 인생이 막 컬러풀한 컬러 TV가 되고 하는 이것을 이 사람이 이제 막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이 자신의 세상을 이렇게 컬러로 열어준 것처럼 이분도 여러분의 세상은 컬러 TV로 딱 열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해본 적이 없거든. 자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킹컵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이 킹컵이 돼서 이 여황제의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할 수 있지?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킹컵이랑 여황제랑 마주보고 있잖아요. 둘의 소통을 얘기해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소통하는 것. 이 여황제가 주는 것을 이 킹컵이 보답할 수 있는 것. 어떤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이런 에이스 컵에서 킹컵의 상황으로 키우는 것. 발전시키는 것, 성장시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이분한테 그러한 것을 요구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하지만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분은 여러분을 계속 만나면 여러분이랑 이렇게 내가 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포기하면 이분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후에 이분이 누군가를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그러니까 뭐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이든 뭐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까 고민하는 분들이든 이분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방향을 바꾸는 것을 진행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다시 뽑을 건데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냥 이분을 정리했을 때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이 이분의 마음을 등지게 돼요. 이 마음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그 마음에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분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이분을 외면해 버려요. 이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되게 냉소적이 돼. 이 킹펜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린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킹 완즈도 자기가 지금도 전장에 나와서 싸워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왕이에요. 근데 자기가 막 전장에 막 직접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진두지휘를 하고 싶은 왕이야. 근데 자기의 채통과 체면과 지위를 위해서 이 왕자를 지키고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이 사람한테 막 참견도 하고 싶고 막 어떻게 하라고 막 얘기도 하고 싶긴 한데 그걸 하지 않아. 그냥 내가 마음은 막 이렇게 부글부글하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해도 그냥 이 마음을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싸웠어. 근데 싸우고 이제 어느 정도 풀어져서 만난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싸웠던 게 이렇게 싹 잊혀질 수는 없잖아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잖아. 그냥 괜찮은 척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괜찮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셀쭉하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계속 상대가 막 이렇게 좋게 좋게 풀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계속 삐죽삐죽 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분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가 외면하게 돼. 이분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근데 이분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이 이분을 되게 순수하고 애틋하게 돌봐주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분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런 분이라고 했잖아요. 어쩌면은 진짜 뭐 같은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나고 있는 분들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연인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계속 알고 지내면서 서로를 되게 애틋하게 보살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을 이런 퀸 완즈의 느낌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분을 보살펴줘요. 이 페이지 펜타클은 사회 초년생의 느낌이 강한 카드거든요. 자신의 능력치를 이렇게 들고 이것을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 이거를 어디다 쓸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그것을 그냥 소중하게 딱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시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의 이런 어떤 이 모든 게 처음인 것과 같은 어떤 이러한 느낌을 주는 이분을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이런 킨 완즈의 느낌으로 보살펴 주게 된다. 근데 그것에는 어떠한 의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이 조금 더 큰 아기가 이 작은 아기를 보살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분을 보살펴 주게 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러분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분을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이분한테 계속 부담감을 주고 여러분도 계속 부담감을 느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완전히 둘이 헤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서 서로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곁에서 서로 지켜주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다시 처음부터 키워가 보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이분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서로가 윈윈하는 방식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서로가 서로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정말 다시 연인의 감정이 싹 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두 분 다 막 서로 막 갈구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냥 이 상황을 조금 보류하고 서로를 조금 연인이 아닌 친구의 느낌으로 바라봐 주는 게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볼게요. 외부적인 조언, 내면의 조언. 여러분 근데 제가 리딩이 좀 길잖아요. 이게 그냥 다른 이제 타로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5개 뭐 혹은 4개 정도 해가지고 리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짧게 짧은 리딩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분들의 리딩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리딩이 매번 길어지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긴 리딩이 좋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짧더라도 좀 다양한 리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지 그거를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실 수 있나요? 의견을? 왜냐면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짧게 많이 리딩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길게 이렇게 딱 3개만 해서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더 좋을지 이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조금 알고 싶어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사자자리 카드가 나오고 퍼스트 쿼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에서는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오고 라스트 쿼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좀 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는 게 재밌었을 수 있어요. 이 쌍둥이 자리가 굉장히 어린 별자리거든요. 애기들 별자리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애기의 별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고 하는 게 막 이렇게 재밌고 정말 뭐 미래가 없이 이분을 여러분이 만났을 수 있어요. 그냥 매일 하루하루 그냥 이분하고 있으면 막 재밌고 즐겁고 막 설레고 막 내가 기분이 막 계속 붕붕 뜨고 막 항상 하이 될 수 있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유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이 쌍둥이 자리처럼, 이 쌍둥이 자리가 되게 재밌고 말도 되게 잘하고 그런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재미만을 추구하는 애들이에요. 재밌는 걸 좋아해요. 심각한 걸 싫어해. 여러분이 뭔가 이분을 생각했을 때 그러한 느낌이 좋아서 이분을 계속 만나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맑게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분하고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던 것을 이제는 그냥 그 순수함만을 남기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내면의 조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여러분 이 사자자리가 나와요. 이 사자자리는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황제 같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이분하고 지금 관계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침울하고 좀 그렇다고 하면은 마음을 조금 다잡고 내가 이 야생의 왕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이 황제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뭔가 이런 위풍당당한 느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게 뭔가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뭐 침울하고 뭐 슬픈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황제의 모습처럼 이 사자의 모습처럼 뭐 자신감에 찬 어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금 외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흔들리면 이분은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흔들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경험치나 그런 걸로 여러분이 다 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이분은 여러분보다 훨씬 어리고 경험이 적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훨씬 더 몇 배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언도 여러분이 이분을 정리하고 이분과 이렇게 순수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을 약간 응원하는 메시지가 나온 것 같거든요. 겸허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맑게 해라. 지금 그러한 조언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어떤 선택을 하시던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무의식 속의 내 모습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을 절대 놔주지 않을 누군가거든요. 이분이 이게 제가 지금 살짝 아리까리한데 일단 나온 대로 제가 일단 보면 여러분이 그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여러분이 이분의 소중한 펜타클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지금 이 텐펜타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 텐펜타 자체가 상속이나 어떤 가족과 관련된 것, 근데 그 가족의 형태와 관련된 것, 어떤 현실적인 가정의 모습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과 가정을 꾸리거나 어떤 공식적인 관계로서 딱 내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가 지금 혼란에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나면 무조건 결혼까지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서 결혼이라는 가치, 뭐 가정을 이룬다는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야. 이게 굳이 가정이나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해 하는 그러한 상태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분일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꼭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소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분은 연애도 결혼으로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소득 아닌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약간 그런 좀 계산적인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가치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바뀌는 게 이분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도 내 계산 안에 들어온 어떤 것이 아니라도 나의 어떤 가치와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랑은 바꿀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이분이 느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이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형태보다는 관계의 깊이나 관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것을 이분한테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 지금 헐밋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헐밋 카드가 이 지금 페이지 펜타클을 향하고 있죠. 이 펜타클에 대한 깨달음. 이 소중함의 여러분이라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그 소중함의 깨달음이 이분한테 깨달음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전에는 연애를 이렇게 약간 일적인 것, 결과를 내야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몰입을 했을 수 있어요. 이것만이 이분의 사랑을 향한 가치였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귀면 결혼으로서 그 결과를 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되게, 그래서 사랑도 뭔가 되게 일이나 사업처럼 하는 분이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 이런 관계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분이 알게 됐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포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좀 계산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옵션이 많았던 거예요. 이 세븐 펜타클이거든요. 이 세븐 펜타클은 웨이트 덱에서는 이 포도 넝쿨에 7개의 펜타클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포도 넝쿨이 시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달린 펜타클을 빨리 수확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썩게 둬서 그냥 거름이 되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중에 괜찮은 펜타클만 싹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버릴 건지 그거에 대한 지금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그 판단을 하는 것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그것은 이 사람의 유흥과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친구를 사귄다거나 어떤 어울린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거. 그리고 이분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자기를 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이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모습을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무슨 신분 세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느낌? 이 사람들을 만날 때의 자신과 본래의 자신이 굉장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데스 카드는 13번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이랑 3을 더하면 숫자 4가 되기 때문에 사수의 카드인 건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수인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계산적인 게 나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가려면 계산적인 게 도움이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의 기준은 리스크가 아니라 손해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기준이 손해냐 손해가 아니냐 로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3명 중에 1명이 지금 뒤돌아서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감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도 자기가 계산을 먼저 하고 어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취할 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의 애티튜드를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자기의 이런 어떤 이 계산적이고 속물스러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애티튜드를 바꾸는 이러한 선택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포기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여기서도 이 사람이 되게 좋대. 근데 저기서도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저기서도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래.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게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고 여기서도 얘를 좋아하고 저기서도 쟤를 좋아해. 얘를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이 집단에서나 저 집단에서나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만 어필하려고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드러내는 모습이 특히나 나만 보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좋은 말만 하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믿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기서는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래. 근데 저기서는 이 사람이 죽일 놈이야. 정말 이 사람 별로래.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거는 좋다고 표현을 하고 싫은 거는 싫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더 신뢰가 가지. 그냥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 그렇게 막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애티튜드를 바꾸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때도 여러분 비위를 맞추려고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행동만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분을 만날 때 그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어떤 척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인 척 해야 돼, 뭘 가진 척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다.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게 먹히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한테 진실하고 싶었던 마음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던 거일 수도 있고 이게 그리고 여러분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들어주세요. 이게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상황에 잘 맞춰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계속 여러분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분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미래,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때 이분이 원하는 미래, 이분은 모든 걸 갖길 원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치가 엄청 레벨업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이분이 포기했던 이 선택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븐펜타 같은 카드란 말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하고 관계를 유지하면 자기가 이런 마법사 같은 사람이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해서 자기가 황제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 만나면 이분은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권위와 지위를 가진 사람, 권위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봤을 때 지금 템펜타 역방향에 문카드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자기가 이렇게 마법사가 되고 황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좀 상속받을 게 많거나 기존에 갖고 있는 좀 재력이 조금 있거나 현실적으로 좀 갖춰진 게 많은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이런 템펜타의 상황을 자기가 취해서 이렇게 황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자기한테 잘 안 넘어온 거야. 여러분이 자기가 이렇게 비위를 맞춰가면서 만나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의 것을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 것에 있어서 혼란이 왔다. 나의 소중한 펜타클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데스카드가 1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모습을 바꿨어. 그래서 이게 사수의 카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황제도 4번 카드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들 비위를 맞추느라 자기의 모습을 자꾸 바꿨던 거, 이것에서 이제는 자기가 이 선택을 포기함으로써 이 선택에 대한 보상을 전에는 데스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과의 미래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이 맞는 거야. 자기가 지금 이걸 포기했잖아. 근데 여러분과의 미래에서 이거를 더 크게 보상받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 되게 머리 쓰는 분이네요, 이분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면 저지먼트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저스티스랑 페이지 소드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 페이지 소드는 이 페이지 소드의 이 칼은 이 시종의 칼이 아니에요. 이건 기사의 칼이에요. 그래서 이 시종은 이 칼을 다룰 줄 몰라요. 근데 이 시종이 결국에는 기사가 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칼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칼을 휘둘러도 보고 베어도 보고 이래서 엄청 연습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무분별하고 무모한 느낌의 시종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시종은 뭐든지 자기가 배우고 습득하고 열심히 하고 열중할 준비가 돼 있는 시종이거든요. 이러한 시종이 자신의 열정을 그러니까 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자기의 열정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란 무엇이냐면 저지먼트. 여러분을 다시 부르는 것.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것. 여러분과 관계를 다시 잇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분이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뭐 여러분이 헤어지자고 하건 뭐 어쨌건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여러분을 다시 만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이 저지먼트는 20번 카드예요. 근데 2랑 0이랑 더하면 숫자 2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수의 카드인데, 그리고 이 저스티스도 11번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이랑 1을 더하면 2야. 얘도 이수인 카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도 이수의 카드고 얘도 이수의 카드잖아. 두 개를 더하면 4란 말이에요. 4. 이분이 여러분을 불러 세우는 것도, 여러분하고 관계가 정리됐을 때 여러분을 계속 놓지 못하는 것도 이분이 이렇게 보상을 받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계산에 의한.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을 만나는 게 오직 자신의 계획된 계산에 의해서 자신이 본전 찾기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어떤 여러분을 다시 불러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를 하고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자신의 열정을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스티스의 모습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너 나 안 만나면 그때 네가 뭐 한 거 내가 그거 신고할 거야. 너 그때 너 나 안 만나면 너 그때 그거 한다고 탈세한 거 내가 신고할 거야. 너 나 안 만나면 너 그때 뭐 어떻게 했던 거 내가 그거 다 고소할 거야. 내가 그거 다 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너 고소하게 만들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협박을 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 거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이 되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막연히 여러분을 이렇게 감히 자신이 다룰 수 없는 펜타클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뽕을 뽑으려고 자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레벨업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해요. 그리고 심지어 헤어지면 이렇게 협박질을 해서라도 여러분을 불러 세운다고 하니 여러분 이건 뭐예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이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은 좀 리딩을 좀 아름답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알고 만나면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만날까 봐 그래요. 우리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 여러분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분과의 미래.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계속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이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은 전혀 지금 뭐 눈치를 못 채고 있네요. 여러분은 이분을 나이트 펜타라고 생각해요. 이분을 되게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신중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내가 여러분을 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느라 신중한 건데, 여러분은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두고 계산기 때리고 있는 거를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상세 카드로 펜타 페이지랑 4 완즈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 이분이 여러분한테 영향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펜타클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손에 쥐고, 그러니까 너무 소중해서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막 나를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분과 안정과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이 4 완즈는 결혼에 대한 카드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을 두고 생각했을 때 지금 텐펜타 역방향이 나왔는데, 이 텐펜타는 결혼의 형태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결혼에 있어서 집은 어디, 몇 평, 차는 몇 대, 근데 차는 한 대는 외제차, 한 대는 국산차면 K5 이상, 가족은 너, 나,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집에 가구는 어느 브랜드 가전은 어떤 삼성 무슨 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가정을 꾸린다는 거는 그런 의미고 그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소중한 펜타클처럼 나를 이렇게 아끼고 있어. 나와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완즈는 이 완즈라는 요소 자체는 열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과의 어떤 가정을 꾸리는 것이나 이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해요. 지금 이분이 여러분을 너무 아껴주고 있거든.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계산기 때리느라 신중해 보이는 건데, 계산기 때리느라 시간이 걸리는 건데, 여러분은 그거를 나를 너무 아끼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 내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막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나한테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을 어떻게 후릴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리딩이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 다른 번호를 들어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리딩은 이 방향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럴 사람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걔 어떤 거 같냐고. 주변에서 보면 얘기해주겠지. 근데 내가 못 보는 거를 주변에서는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세븐 펜타클도 지금 이 사람은 2개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칠수잖아요. 그러니까 칠수인 사람들이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야. 막 겉으로 보기에는 막 되게 휘황찬란하고 뭘 되게 막 준비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일단 멋있어. 간지가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여러분은 막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여러분을 이렇게 막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이게 지금 칠수인 카드니까. 근데 여러분을 어떻게 후릴까? 그냥 뒤에서 계산기 때리면서 지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한테 손해 없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분과의 미래. 지금 행맨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세 카드로 여사제 카드랑 식스컵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분과의 미래에 있어서는 그냥 이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되게 많이 가지신 분이면 여러분이 그동안에도 막 대시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니까 여러분이 막 애초에 여러분이 다가가는 타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언터처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을 나에게 전달할까,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식스컵은 큰 애기가 더 작은 애기한테 정말 아무 의도 없이 이 애기가 너무 예뻐서 자신의 예쁜 꽃을 담은 소중한 컵을 애기한테 그냥 주는 카드란 말이에요. 정말 아무런 의도나 목적 없이 자신의 어떤 순수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건네주는 그러한 모습의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지금 여러분한테 너무 이렇게 신중한데 나한테 이렇게 손끝 하나 못 대면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나에게 이렇게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지? 그 모습을 지켜봐야겠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전혀 아무런 의심을 못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분을 다시 보세요. 이분 지금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막 되게 신중해 보이고 막 되게 막 자신감 있게 막 보이는데 막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막 여러분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뒤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객관적으로 그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이 지금 그분한테 뭘 하고 있지는 않아. 그냥 여러분은 그분을 지켜보고 있어. 이 상태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계산기 두드리느라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는 건지, 이게 왠지는 알아야 되잖아.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이 자신한테 순수하게 다가오고 있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해가지고 지금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지. 계산기를 연락에 두드리고 있다.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걸로 자기가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 것도 아닌데 막 여러분 걸로 막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잖아. 그리고 나의 이런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네가 나를 차면 널 협박해서라도 내 옆에 불러다 앉혀 놓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사실 악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깨끗하게 헤어지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해서라도 막 상대를 막 잡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이랑 헤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 이별도 지금 이게 그래요. 여러분 안전 이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절대 여러분을 쉽게 놔주지 않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일단 이분이 여러분한테 하는 행동을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보이냐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 조사를 조금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이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이게 정말 찐인지 뭔지 그걸 봐요. 여러분은 찐이라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를 여러분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게 교환 카드가 결혼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명예나 지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의 명예나 지위가 되어줄 열정. 내가 지위나 명예를 획득할 수 있게 내 열정을 불사르는 일. 나를 교환 같은 사람을 만들어주는데 열정을 불사르게 할 일.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혼하기 위해 나의 열정을 불태울 일. 혹은 사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취집을 하려는 이게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해서 팔자를 고쳐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열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차라리 컵이 나왔으면 컵이나 완즈가 나왔으면 좀 다르게 해석이 됐을 텐데 하필이면 펜타클이 나왔잖아.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펜타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펜타클, 여기 세븐 펜타클, 여기도 펜타클. 그래요, 여러분. 컵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이 즐거움을 나타내는 이 컵 외에는 여러분과의 리딩에서 이분은 컵이라는 요소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컸으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컵 카드가 하나는 나왔어야 돼. 근데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일이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취집이나 어떤 그런 결혼에 준하는 관계가 되는 것에 자신의 어떤 열정을 다할 마음이 지금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니까 막 이렇게 막 장인정신 발휘해서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서 하겠다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은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볼게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 외부적인 조언. 여러분 내면의 조언. 여러분 저도 막 좋은 말만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떡해. 지금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에서 풀문이 나오고 내면의 조언에서도 풀문이 나와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뭐 알아야 될 게 있는 시기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적인 조언은 물병자리 사인, 내면의 조언에선 천칭자리 사인. 그리고 이게 솔직해지래요. 아니면 현실이 되라. 그러니까 직역하면 현실이 되라는 말인데 보통 이제 이 be real이라는 말은 이제 솔직해져라. 아마 여러분도 지금 뭔가 좀 쎄한 느낌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믿지 않으려는 거일 수 있어. 근데 이 물병자리는 자기가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한 사인이에요. 이 물병자리는 사실 자기가 다 알아야 돼. 되게 아는 것에 집착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물병자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물병에 물을 가득 담아요. 그리고 그 물병을 이고 지고 길을 가.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 확신이 든 거야. 내가 이렇게 물을 이고 지고 가지 않아도 내가 가려는 곳 근처에 무슨 호수가 있어. 거기서 물을 다시 뜨면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 물병을 이고 지고 가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냥 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물을 쏟아버릴 때는 자기가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가는 곳 근처에 호수가 있고 거기서 나는 물을 뜰 거니까 이 확신에 의해서 자기가 힘들게 이고지고 온 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과감함, 자신이 아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확신을 얻어서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 확실히.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알아보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풀문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든 이 상황이든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정보로. 이 사람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정보, 여러분이 획득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정보로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통제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해져라. 이제 조금 현실감 가질 때다. 여러분이 쎄한 느낌이 든다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풀문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알려고 하는 것. 만약에 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한다거나 여러분이 물어보기가 껄끄러워. 뭔가를 물어보기가 껄끄러우면 그 관계는 불편한 관계인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물어볼 수 없으면 그 내가 물어볼 수 없다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을 해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를 자꾸 조성을 하던가. 근데 그게 뭐든 내가 할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내가 계속 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여러분한테 좋은 상황은 아니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물어볼 수 없는 상황, 내가 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당연히 여러분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상황이든 이 사람이든 자세히 알아보세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게 외부적인 조언으로 나온 것 같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에서는 지금 천칭 사인이 나오고 균형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한테 너무 빠져 있을 수 있어. 이 사람을 너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이분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과 나의 상상 사이에서 조금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분한테 알게 모르게 약점을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저스티스 카드에서 이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이 천칭 사인의 이 천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분한테 너무 빠져 있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약점을 잡히는 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는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할 말, 못할 말이라는 게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협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불리한 상황 있잖아요. 내가 정말 책 잡히고 약점 잡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과 어떤 현실 사이에서 요것에 대한 조금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요 조언의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두 개 다 풀문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으로 하여금 이분한테 약점을 잡힐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에 내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 이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게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분으로 하여금 협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약점으로 이분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 조금 여러분의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조금 걱정하는 상황이다 하면은 여러분 그래요. 주변에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조금 하세요. 그게 정말 지금 되게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무의식 속의 내 모습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관계가 종료되신 분들인가요? 이분이 약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되게 조금 후회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엠프레스가 나오고 황제 카드랑 5 펜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이 막 되게 치열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막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막 자기가 막 힘들게 자기의 삶을 읽었고 그리고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분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이 황제 카드가 의미하는 이 황제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황제는 자기가 막 이렇게 왕위를 계승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영토를 쟁탈하고 그 쟁탈한 영토에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언제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영토를 다른 사람이 뺏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이 황제 카드의 이 황제는 잠도 안 자는 왕으로 되게 유명해요. 자기가 잠들면 그 사이에 자기 것을 뺏길까봐 잠도 못 자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읽은 거는 이렇게 막 황제처럼 막 되게 막 지위도 있고 막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막 자수성가하고 막 재력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되게 파워풀한 사람일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의 내면은 이렇게 빈곤하고 곤궁하고 힘들고 그래요. 이 5 펜타클은 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같이 길을 떠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 자체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자신의 삶에서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되게 휘황찬란해 보이는데 내면으로는 완전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삶의 여유와 어떤 환희와 풍요와 여유를 느끼고 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이런 여황제와 같은 존재다. 뭔가 이 황폐한 이 황제의 땅에 물과 햇살이 되어 내리쬐는 어떤 그러한 풍요와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 이분한테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 웨이트 덱에서는 이 황제가 앉아있는 의자 뒤편으로 황야가 펼쳐져 있거든요. 땅을 쟁탈했지만 그 땅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황폐하게 만드는 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황제를 풍요와 여유로 가득 채워주는 따뜻한 사람, 이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퀸 소드가 나오고 퀸 컵에 에이스 펜타가 나와요. 이분이 이 황제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황제는 막 웃고 있지 않아. 이 황제는 되게 권위가 있고 좀 무섭고 좀 그러한 느낌의 왕이에요. 막 다정하고 그런 왕이 아니야. 근데 이 왕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내 마음을 현실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내가 내 마음을 나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현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것에 대한 다짐, 마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을 얻으려면 막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포기한 것은 뭐냐? 3 소드가 나오고 마법사 카드에 썬 카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 마법사 카드 1번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썬 카드는 19번 카드예요. 근데 1이랑 9를 더하면 10이죠. 근데 그 10을 또 1이랑 0을 더하면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수비학적으로 같은 카드예요. 이건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내가 막 뭐든지 다 하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을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거. 이게 이 마법사도 되게 다시 시작하는 것에 자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사고, 이 태양 카드도 뭐 태양 카드는 이 열정에 대해서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태양 자체가 열정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이 3 소드도 정말 끝장을 보는 카드예요. 여러분, 이게 복수도 정렬이 있어야 한다고. 내가 정말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내가 정말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 이러한 정렬, 이것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황제인 사람이니까 어떤 삶에 대한 열정이 되게 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매진하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이 황제가 약간 워커홀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번아웃이 왔는데도 막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이 왕은 멈출 수가 없지. 막 자기 거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열정을 불태우니까 여러분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이런 열정, 삶에 대한 기회와 어떤 내 삶을 꾸려나가는 어떤 그러한 열정, 그것을 나의 이 황제와 같은 열정, 내 삶의 근간, 그것을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해 포기했다.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의 미래, 7 완즈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0 완즈랑 2 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워커홀릭이고 막 욕심이 있고 막 자기 것을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는 것에 매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고 자기 것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자기가 이렇게 부대끼는 거야. 그리고 되게 부담스러워. 하지만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 내가 이렇게 부대끼고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여러분하고 소통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여러분과의 미래를 꿈꾸고 싶어.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내가 막 이렇게 할 일도 많고 막 내가 막 이렇게 챙길 것도 많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경을 못 써주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되면 세븐 소드가 나오고 또 세븐 소드가 나오고 저지먼트 카드가 나와요. 이게 막 대놓고 여러분한테 막 작업을 하진 않아도 자기가 계속 여러분한테 물밑 작업을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이 세븐 소드는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몰래 다른 사람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훔쳐서 나오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몰래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7개의 칼을 갖고 나왔는데 그 중에 5개만 챙기고 2개는 마저 못 챙겨서 이렇게 되게 허겁지겁 나오는 도둑의 카드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여러분 주변을 맴돌면서 막 여러분 몰래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이 사람이 막 물밑 작업을 막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한 것에 되게 서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사람한테는 다짐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을 포기했단 말이야. 근데도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렇게 몰래 여러분 곁에서 물밑 작업을 해서 여러분을 다시 불러 세운다. 여러분을 다시 자신의 곁으로 불러온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뭐 헤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황제의 모습처럼 막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딱 고백을 딱 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몰래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좀 귀엽네요, 여러분. 아니면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헤어진 관계라 그러면 이분이 벌써 여러분한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한테 마음을 전하려고 이분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투펜타. 여러분 지금 뭐 갈등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A 관제. 이게 그냥 3장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이거 볼게요. 뭐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분과의 미래. 여러분은 이분이 여러분한테 너무 매몰차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너무 인색해.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감정 표현이 서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려면 정말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여러분한테 표현을 너무 안 해. 감정적으로 나한테 너무 인색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방식 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다짐을 해서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이 방식, 이게 달라졌으면 좋겠대.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뽑았는데 바로 이분한테 원하는 게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3장이 한 번에 뚝 떨어진 거야. 여러분은 이분한테 그냥 표현의 방식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응? 지금 그러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나한테 너무 인색하다. 나한테 너무 표현을 안 한다. 이러한 느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과의 미래. 그랬더니 에이스 소드가 나와요. 그리고 투 완즈랑 킹 컵. 여러분이 지금 이분과의 미래를 보면 여러분이 이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이 좋아. 이분 곁에 있고 싶어. 근데 그게 되게 불안해요. 이 에이스 소드는 8개의 칼이 막 이렇게 꽂혀 있는데 거기 가운데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도 가리고 있고 밧줄에 묶여 있어. 근데 되게 성글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풀고 나오려면 풀고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거기에 있기를 원해. 왜냐면 나와봤자 뭐 갈 데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분이랑 헤어진다 그래도 여러분이 뭐 당장 뭐 새로 만날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일단 뭐 그런 건덕지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일단 없고, 뭔가 이분을 떠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황제 같은 사람이니까 막 여러분보다 나이도 많고 막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아니면은 둘이 지금 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이 투 완즈는 이렇게 두 개의 완즈를 가진 사람이 저 멀리 바다 끝을 바라보면서 저기로 가면 어떨까 하고 막연히 생각을 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웨이트 덱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이 사람한테 이렇게 결속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마음을 두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이분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근데 여러분이 이분과의 미래를 이렇게 그려봐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한테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분과의 미래를 그려봐도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 내 마음이 크지만 이런 내 마음을 어디에 딱 정착시키거나 둘 곳이 없어. 이 킹컵은 왕이 이 킹컵의 왕이 이렇게 자신의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바다 위에 둥둥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계속 움직여. 그래서 이 킹컵을 바람둥이 카드라고 하는 게 마음을 갖고 계속 움직이니까 바람둥이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분한테 결속된 상태로 이분과의 미래를 그려봐도 내가 마음이 있으면 뭐해 그 마음을 둘 곳이 없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비밀스러워서 그렇지 지만 알아서 그렇지 되게 크긴 크거든요. 이 퀸컵은 이 마음이 이 성배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놨는데 이 마음이 자기한테 너무 소중해. 그래서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소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혹여 실수를 할까봐 여러분한테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줄까봐 이분이 말을 아끼시는 걸 수도 있어.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는 것도 볼게요. 왜냐면 이분이 여러분하고 헤어지면 이렇게 여러분 몰래 여러분을 다시 만날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가 대화나 뭐 이런 소통이 조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여사제 카드가 나오거든요. 원래 이분은 여러분을 이런 따뜻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여황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여사제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 곁에서 이분이 너무 여러분한테 표현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조금 냉기가 흐르고 여러분이 뭔가 하지 않는 이렇게 정말 이 칼 8개의 칼 사이에 딱 갇힌 것처럼 이분한테 딱 경계를 치고 이분한테 뭘 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이 되게 차갑다고 느껴요. 이 여사제는 얼음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언터처블이기도 하지만 너무 차갑고 다가갈 수 없고 감히 이 사람한테 말을 할 수도 없어. 이 사람은 신탁을 내리는 사람이거든.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조금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 눈치를 되게 보면서. 근데 막 여러분한테 막 자기가 뭐라도 하고 싶어. 그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페이지 소드처럼 막 진짜 막무가내로라도 막 이렇게 막 표현을 막 하고 싶단 말이야. 이 페이지 소드는 이 칼을 가지고 기사가 되려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칼을 잘 쓰기 위해서 연습을 할 게 너무 많잖아. 그 방법도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뭐 연습할 거 막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막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 방법을 못 찾겠어. 왜냐면 이 사람이 전에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 이 사람은 황제고 자기가 일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몰입해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일 외에는 자기가 뭘 한 게 없어. 그리고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진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게 약간 유체 이탈한 느낌. 이 헐밋은 이 상황을 뭔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한테 막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막 여러분을 막 잡아 세우고 막 내 마음을 알아줘 막 이러고 싶은데 자기가 방법을 모르겠어. 자기가 안 해봤던 일이라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지금 뭔가 냉전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방법을 미치게 찾고 있는데 그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이분은 지금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분 어떡하지? 근데 이분 너무 뭐라 그럴까? 이분 좀 사랑스럽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두려운 거. 그러니까 나의 퀸펜타가 두려워요. 나의 퀸펜타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퀸펜타가 나한테 선전포고를 할까봐 내가 그게 너무 두려워. 내 퀸펜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막 기다리는 사이에 나한테 헤어지자 그럴까봐 나 그게 너무 무서워.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이 퀸펜타랑 엠프레스랑 되게 결이 비슷하거든요. 이 퀸펜타도 되게 그 뭐라 그럴까, 물질적으로 되게 평화롭고 풍요롭고 여유 있고 그리고 되게 다정다감한 여왕이에요. 이 토끼가 아기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왕이 이 토끼를 막 돌봐줘요. 그렇게 따뜻한 여왕이에요. 정말 햇살 같은 여왕. 나의 이 퀸펜타가,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 여황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여황제가 막 전에는 막 되게 활발하고 막 깨방정 떨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 나의 햇살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표현을 안 하니까 나의 이 여황제가 지금 이런 얼음 여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여사제처럼 나한테 너무 얼음장처럼 차가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막 이렇게 귀염을 떨던 나의 여황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이 없는 펜타퀸이 된 거예요. 이 펜타퀸은 말이 없거든. 이 펜타킹도 그냥 눈 감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리딩에서 자주 설명을 하는데, 이제 퀸펜타가 나오면 이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린 왕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주 드려요. 근데 이 퀸펜타도 말이 없어. 자기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 자기가 이미 다 가졌는데 무슨 말을 해. 말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나의 이런 사랑스러운 여왕제가 이렇게 지금 퀸펜타의 상황이 됐는데, 내가 지금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나한테 방법이 없단 말이야. 나 그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내 퀸펜타가 자기가 결정을 내려서 나한테 통보를 할까봐, 나한테 헤어지자 그럴까봐 나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분이 그렇다고 해요. 이 황제 같은 분이 이 퀸펜타가 헤어지자 그럴까봐 너무 그게 두렵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 행동보다 일단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이트 소드는 가장 행동력 있는 기사거든요. 자기 확신에 차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기사예요. 근데 이 지금 데빌 카드가 같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 스킨십을 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무작정 가서 그냥 키스를 딱 해버려요. 뭔가 이게 빠르게 다가가서 스킨십을 해라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몸으로 풀어라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요거는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어차피 그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온 카드니까. 이거 지금 뭐야, 한 장 더 나온 거 뭐야. 근데 여러분이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혼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막 무작정 가서 막 키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키스를 갈기는 걸 이제 키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일단 여러분이 그분을 계속 만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나한테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 하는 이렇게 속 터지는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그럼 일단 이분을 계속 만났을 때랑 이분을 정리했을 때에 뭐가 더 여러분한테 유리한 상황인지 그거를 봐요. 이분을 정리했을 때.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만났을 때, 이분을 정리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뭔가 같은 일을 하고 있던지, 뭐 같은 직장에 있던지, 아니면 같은 사업을 하던지 뭔가 좀 연관된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두 개 다 지금 일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만난다고 하면 A 펜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분이 뭔가 이분한테 받는 고통의 강도는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조금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A 소드는 그냥 내가 딱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A 펜타는 뭔가에 열중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이렇게 내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사장님이고 여러분이 이분이 있는 회사의 직원인데 둘이 사귀는 사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이 사람이 잘 되는 일이고, 그것이 곧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같이 일하는 카드들이 나와서
정말 같은 직장에 있던지 같이 사업을 하던지 그런 관계이신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일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뭐 같이 일을 하고 있진 않더라도 내가 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거래처 사장이고 내가 거래처 직원이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관련된 일을 더 열심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걸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이 막 되게 바쁜데 이 사람 회사 거를 막 내가 먼저 처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사람한테 뭐 마음을 전하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해요. 거기에 몰입해서. 그리고 그게 이 사람한테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그냥 생각한다. 이분을 계속 만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관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일을 하는 카드가 떴어요. 근데 이게 이 3펜타는 원래 펜타클 카드들 보면 펜타클은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이 난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3펜타클은 펜타클에 색이 없어요. 웨이트 덱에서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재물의 목적으로 모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익의 목적으로, 흡사 재능 기부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어떤 명예와 어떤 나의 종교를 향한 신념을 만인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해서 이제 모인 3명이 성당을 짓는 것에 매진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합심해서 성당을 짓는 것에 의의를 두는 카드.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게 연관이 돼 있거나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감정을 싹 빼고 그냥 이분하고 헤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정리한다 그러면 감정을 싹 빼고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일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미치게 일만 해요. 이게 에이스 소드랑 3 소드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배우면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거기에 진짜 미치게 올인한다. 정말 여러분은 이분이랑 헤어지면 나 정말 그냥 일만 할 거야. 막 약간 이런 느낌? 막 자격증 막 몇 개씩 따고 막 헤어지고 나면 막 자격증 따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자신의 일이나 어떤 자기 개발에 매진하게 된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을 굉장히 아끼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분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봤을 때 이제 내가 조금 혼란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마음인지 난 잘 모르겠긴 한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대뜸 그냥 키스부터 딱 갈기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뭔가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이분하고의 어떤 정말 이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자신의 표현 방식을 조금 바꿔주길 여러분이 원하면,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키스를 갈기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딱 다가가서 그냥 키스를 그냥 진하게 그냥 싹 갈기는 거야. 그냥 얼굴 막 붙잡고 막 입술이 터져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런 육체적인 것으로 이런 걸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 리딩은 누군가는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이분은 막 자기가 막 뭘 해보고 싶은데 막 자기가 도저히 답이 없대. 난 내가 뭐라도 막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답이 없대. 그래서 내가 나의 이런 킴펜타한테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을까봐 이 사람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냥 대뜸 키스를 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황당한 표정을 짓잖아. 그러면 그냥 뭘 쳐다봐 그러고 그냥 뒤돌아서 가버려.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봤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정말 어차피 헤어질 생각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막 나한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인색하게 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서운하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냥 가서 그냥 키스를 갈겨버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바뀌는 빌밀, 이 타워처럼 이렇게 확 바뀌는 빌밀을 딱 제공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거였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학습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경험 없는 쑥맥들 정말 너무너무 곤란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곤란해. 좀 능숙하게 좀 이렇게 좀 잘 해봐라 좀. 그냥 제가 속상한 마음은 좀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해 보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외부적인 조언. 내면의 조언.
지금 이 카드가 또 나왔는데 이 바로 이전 리딩에도 이 카드가 나왔었거든요. 이 물병자리 카드의 풀문에 솔직해져라. 그리고 내면의 조언에서는 처녀자리 사인에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퍼스트 쿼터니까. 상황을 평가하래요. 이 처녀자리 사인은 되게 분석적이거든요. 되게 치밀하고 분석적이고 완벽을 추구해요. 그만큼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마음이 있는데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표현을 못하는 건지, 정말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막 인색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표현을 못해서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러한 조언인 것 같거든요. 분석적으로다가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레 짐작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어서 그래. 이 사람이 나를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 이 사람은 나보다 일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지레 짐작을 하지 말고 상황을 잘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인지, 정말 이 사람이 일보다 나를 더 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상황을 평가를 해봐라. 왜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하고 집중해야 되는, 내가 정말 일에 있어서 끝장을 봐야 되는 이것을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러한 마음이란 말이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포기했어. 자신이 막 이렇게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일에 막 정열을 불태우고 막 이런 거를 자기가 포기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지레짐작하지 말고 분석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이분과의 상황을 평가를 해봐라.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물병자리 사인이 나왔는데 이제 풀문이에요. 솔직해져라. 솔직해져라. 내가 지금 가가지고 막 키스를 막 졸라 갈리고 싶잖아. 그러면 가서 그냥 키스를 해버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해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물병자리 사인이, 그러니까 이거랑 같아. 상황을 평가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병자리 사인이 모든 걸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병자리 애들이 되게 자기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되게 집요하게 파요. 왜냐면 자기가 알아야 확신을 할 수 있거든. 자기가 확신을 해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물병자리 사인한테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물병자리를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막 물병에 물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물병을 막 들고 가다가 불현듯이 근데 이거 내가 물병을 갖고 가는 그곳 바로 옆에 우물이 있는데 내가 이 물병을 왜 갖고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길어온 물을 그냥 그 자리에 쏟아버릴 수 있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곳에 우물이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 이거는 확실한 정보잖아. 이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 근데 여러분이 지금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선 정보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조금 모아봐라. 그러한 조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렇게 수집한 정보로 내가 내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이제 시작해야 된다. 좀 그러한 조언이 나온 것 같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솔직하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뽀뽀를 하고 싶으면 뽀뽀를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해버려요. 왜냐면 이 사람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 이 사람은 자기가 막 뭐라도 막 이렇게 막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얼음 여왕을 저 얼음에서 저 얼음을 깨가지고 내가 내 얼음 여왕을 꺼내주고 싶어. 다시 나의 여황제를 만들고 싶단 말이야. 나의 퀸펜타가 나한테 헤어지자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이미 이렇게 겁을 먹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여황제 같은 분이시잖아. 여러분은 타고나기를 풍요롭고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다가가서 뽀뽀를 해라. 지금 그러한 조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하고의 관계를 너무 여러분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리딩상 봤을 때는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큰데 표현을 못해. 그런 거야. 막 여러분 눈치를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번 이분을 객관적으로 한번 이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얘가 정말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나한테 마음이 있는데 지가 표현을 못해서 어색해서 그러는 건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무뚝뚝한 남자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무뚝뚝하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근데 또 막 이렇게 막 바람둥이처럼 막 표현 잘하고 그런 애들은 그냥 너무 가볍잖아. 그래요, 여러분.
근데 바람둥이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바람둥이는 그냥 아무나 다 좋아해도 이런 사람은 나만 좋아하잖아. 응? 그렇잖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이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